이렇게 매직으로 제껴도 매직이 묻어나지가 않죠. 안녕하십니까. 이번 리뷰에서는 겐코의 새로운 고급 UV 필터 GX2입니다. 필터 케이스가 굉장히 좀 화려해졌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셀레스테랑은 좀 느낌이 좀 달라졌네요. 이 케이스에만 해도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데, 먼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살펴보자면 겐코는 이제 회사 이름, 그 다음에 물이 잘 맺히지 않게 해주는 거가 오일이 맺히지 않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발수 성능과 반류 성능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필터 표면에 물이나 기름이 맺히지 않게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인 즉슨 물이 고여서 혹은 기름기가 고여가지고 잘 안 닦이거나 제거가 안 되는 걸 방지해준다는 이야기죠. UV 필터고 L41 필터입니다. 최근에 겐코에서 내놓고 있는 필터들은 셀레스테를 제외하면 자석 필터에도 L41을 내놓고 있는데, 요새 나온 렌즈는 UV 기능이 다 들어있어서 사실 UV 필터가 필요 없다는 말이 있긴 한데, 그게 어디 오피셜에 써있는지 누가 그걸 정확하게 얘기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건너서 뭐 누가 그랬다더라 라는 얘기로만 들었지, UV 필터가 필요 없을 정도로 뭐 UV 킹이 잘 돼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요새 렌즈 잘 만드니까 코팅도 웬만하면 다 좋고, 탐론도 PBAR 킹이라는 걸 가지고 있고, 칼자이스는 당연히 T스타 코팅, 그리고 뭐 니콘이나 캐논도 각자의 코팅 기술을 다 가지고 있어서 그 코팅에 UV 필터 기능을 넣었나 라는 생각을 하지만, 여튼 오피셜로 들은 적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거에 대한 오피셜 정보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필터를 무조건 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뭐 물론 이렇게 사진을 찍는 사람들 쭉 보면 개성이 강하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사진이니까. 근데 장비를 쓰는 것도 개성이 다 강해요. 그래서 UV 필터를 안 쓰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뭐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찍는 분들은 내가 밖에 나갈 일 없는데 뭐하러 내가 UV를 껴,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야외에서 사진을 찍는다고 쳐도 UV 필터 뭐하러 끼냐, 화질만 나빠지지, 뭐 이러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근데 저는 좀 소심해서 그런지 UV 필터를 안 끼면 불안해요. 실제로 UV 필터 덕에 렌즈에 대물 렌즈 파손이나 스크래치 이런 거를 몇 번을 방지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UV 필터를 낍니다. 그래서 겐코 셀레스테를 최근에 많이 쓰고 있죠. 예전에 제가 이제 블로그에서 리뷰를 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2018년까지는 대부분 이제 슈나이더사의 BW 필터를 많이 썼는데, 18년 이후부터는 겐코의 셀레스테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가볍고 BW에 비하면 저렴하고 성능이 밀리지도 않아요. 겐코가 원래 필터를 잘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성능이 뭐 딱히 밀리지도 않습니다. 그 덕에 처음에 제가 셀레스테를 2018년도에 교체를 하기 시작했을 때 모르는 분들 많았는데, 요새는 제가 뭐 언급을 하지 않아도 셀레스테가 가성비 좋고 굉장히 좋은 고급 필터라는 걸 부인하는 분들은 별로 없는 듯 합니다. 원래 이렇게 겐코가 필터 회사라서 뭐 이건 그냥 저의 카더라입니다만, 제가 확인시켜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OEM으로 상당히 많은 필터를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회사의 무슨 필터라고 딱 집어서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이야기하지만, 겐코가 정확하게 겐코 토키나사에서 만드는 필터의 종류는 상당히 많고, 겐코라는 네이밍을 붙여서 팔지 않아도 다른 이름으로도 팔리는 필터가 많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잡설이 길었는데, 이 필터는 썬포토에서 예약 판매를 하던 제품입니다. 지금은 이제 일반 판매로 돌려서 제가 리뷰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자신있게 뭐 4K나 8K를 지원한다 그러죠. 필터가 무슨 4K랑 8K를 지원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뭐 저가형 필터를 꼈었을 때 화질 저하가 온다는 건 다 뭐 아실 테니까. 그리고 어쨌든 고해상도를 지원을 하고, 표면을 0.1%로 반사를 막았다는 이야기네요. 표면 반사를 0.1% 이하, 이거 계측이 되는 게 되게 신기하네. 그리고 플로팅 프레임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필터의 의미는, 원래 겐코가 유리 원재료를 잘 만들고 코팅도 잘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더 좋아져 할 수도 있겠지만, 이 필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스타일이라 그러죠. 독일의 슈나이더사 필터가 유명한 이유는 황동 프레임인데다가 그 일반 알루미늄 림으로 만든 방식하고는 좀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필터를 오래 사용을 해도 뒤틀어지지 않습니다. 좀 묵직하긴 해도 황동이 좋은 이유는 그런 거죠. 그리고 그 황동 안에 필터를 잡고 있는 방식 자체가 좀 다르다고 합니다. 겐코도 이제 AK에 맞춘 뭐 고급 필터를 내놨는데, 그냥 우리가 추가율이 좋아지고요, 뭐가 어떻게 됐습니다 하면 사실 차별점이 없죠, 셀레스테랑. 그래서 나온 게 이 플로팅 시스템, 이 플로팅 프레임이 아닌가 합니다. 자세한 건 뭐 열어보고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제가 리뷰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죠. 뭐라고 써있긴 하지만 잘 읽지 않는 거, 제가 정지화면으로 이제 놔둘 테니까 읽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앞에 제가 얘기했던 반류 성능, 발수 성능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써있어요. 표면 반사가 0.1%밖에 안 되는 뭐 좋은 필터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케이스를 봤으니까 오픈을 해봐야겠죠.
여기 뭐 이렇게 처리가 돼 있네요. 필터가 예, 보이시나요? 이렇게 엎어져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꺼내보겠습니다. 네, 엄청 투명하네요. 뭐 당연한 거겠지만 필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터는 예, 이렇게 생겼고요. 예, 겐코의 그 셀레세가 제일 고급 필터인데 그 전에 나왔던 플래그십 기종은 제타였습니다. 디자인이 제타와 상당히 유사하네요. 이걸 보면 제타가 이제 이 금색 글씨에 이 폰트로 되어 있습니다. GX2라는 네이밍이고 UVL41 필터는 82mm 메이드 인 저펜. 겐코는 아직 메이드 인 저펜이네요. 그냥 겉으로 봤을 때 뭐 어떤 차이가 있을지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만져보니까 일단 기존의 셀레스테와는 다르게 필터 림이 좀 묵직해요. 같은 82mm여도 예, 이게 상당히 약간 좀 황동처럼 묵직한 느낌이 듭니다. 제가 이게 비교를 위해서 겐코 셀레스테 82mm를 가지고 왔습니다. 앞에 왼쪽이 GX2, 오른쪽이 셀레스테입니다. 이 필터를 두 개를 가지고 온 이유가 뭐 누가 더 좋습니다. 뭐 비벼봐요, 발라봐요. 뭐 저는 이런 말 자체를 싫어해가지고 어차피 가격대가 상당히 다릅니다. 이 셀레스테는 겐코의 최근까지 플래그십이었고 그리고 가격이 좀 많이 저렴한 편입니다. 수입사인 썬포토에서 가격을 좀 싸게 받는 것 같아요. 이 필터 자체를. 그리고 이게 만져보면 느낌이 좀 사뭇 다릅니다. 같은 필터인데 GX2가 좀 더 묵직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 황동인가 했는데 이 만져보면 느낌은 황동은 아니에요. 근데 같은 두랄루민이라고 쳐도 좀 재질이 다른 두랄루민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셀레스테 경우는 그 필터 림이 좀 달라요. 이 겐코에서 플래그십이라고 하긴 하는데 여태까지는 일반적인 필터의 림을 사용을 했고 요 분은 좀 다른 림 방식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건 이제 좀 이따가 제가 따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비교를 위해서 같이 갖다 놔볼까요? 반사가 이렇게 하면 반사가 보이시나요? 예. 물론 제 기준으로는 이 셀레스테가 되게 좋은 필터여서 저도 이제 2018년 이후부터는 이제 셀레스테만 거의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가격이 좀 나가도 필터는 좋은 걸 쓰자는 주의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GX2도 많이 애용을 할 듯 합니다. 뭐 두 개의 차이라고 해서 눈으로 보이는 차이는 사실 잘 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겉으로 봤을 때는 네, 뭐예요? 차이가? 이 그냥 손으로 들었을 때 왼쪽이 좀 묵직하고 오른쪽이 좀 가볍고 코팅도 예, 제 82mm 이 셀레스테는 너무 오래 썼나? 녹색이 별로 보이지 않네요. 이분은 녹색이 많이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예. 그래서 오호라 이거 셀레스테 교체 때가 진짜 온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근데 아직 셀레스테 교체 시기가 안 와가지고 내년 정도에 전부 다 교체를 할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의 필터 교체 주기는 5년에서 7년 사이인데 물론 잘 안 썼으면 UV 뭐 필터의 기능이라던가 뭐 이런 게 다 남아있을 수 있지만 필터를 한 5년 정도, 한 7년 정도 사용을 하면 교체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제가 이거 닦으면서 수많은 스크래치가 났을 거고 이게 한두 번 닦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이 필터에 뭐 묻어있는 거 싫어해서 자주 닦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눈에는 보이지 않는 누적 데미지가 생길 수 있고 그리고 그냥 사용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뭐야 고스트랑 플레어 뜨네 코팅이 나갔나? 할 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그날 촬영은 끝이에요. 그래서 여분의 필터를 가지고 있거나 5년에서 7년 사이에 전부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슈나이더 걸 썼고 이제는 겐코 셀레스테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는 아마 이 GX2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얘도 이제 가격이 좀 안정되면 더 싸지겠죠. 사설이 길긴 했는데 그렇다면 플로팅 시스템이 어떻게 다른 건지 기존 필터와는 이 플로팅 시스템이 기존 필터의 시스템과 어떻게 다른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겐코 GX2 L41 UV 필터의 특징인 플로팅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플로팅 프레임이죠. 설명이 나가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필터를 정말 분해하지 않으면 리뷰를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냥 겐코사에서 이게 이렇다라는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확실히 필터를 오래 쓰다 보면 특히 저가형일수록 주변이 막 비틀어지는 경우도 있고 지금 이게 보시다시피 연사큰처럼 보이는 저 물결 모양의 패턴이 보이게 됩니다. 근데 저게 안 보일 수는 없어요. 야경 같은 거 찍다 보면 광원을 정면에서 받아보면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GX2가 고급 필터인 이유는 이렇게 고급 방식의 필터 림이 한몫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필터만 볼 수는 없으니까 이 필터를 렌즈에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착에 수고해 주실 렌즈는 탐론의 35-150 f2 그리고 2.8 렌즈입니다. 이 렌즈 탐론에서 최근에 나온 FE 마운트 렌즈 중에 제일 큰 구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150, 500과 더불어 82mm죠. 사실 뭐 DSLR 시절에 82mm는 좀 흔하긴 했습니다. 탐론의 렌즈 중에서도 말이죠. 네, 탐론이 FE 마운트를 제작하면서 전부 67에 몰빵을 해갖고 제가 67mm 필터만 엄청 사게 되었습니다. 82는 참 오랜만이네요. 장착을 해볼까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방금 이게 필터 끼는 거 보셨죠? 저가형 필터들은 특징이 뭐냐면 뭐 저가형이 아니어도 그런 필터들이 있어요. 고급이어도 잘 안 껴집니다. 나사산을 대체 어떻게 만들었는지 몇 번을 헛돌리고 그래서 돌리다가 보면 껴진 줄 알고 손 딱 놓으면 나사가 안 맞았어요. 그래서 떨어져서 깨지고 일본산도 그런 게 있고 중국산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 끼우면 잘못 끼운 것도 아니에요. 제대로 꼈는데 얘들 슬림하게 만든다고 만들어 놓은 필터들 중에 안 빠지는 게 있어요. 진짜 CPL처럼 앞에 돌아가면 진짜 안 빠지거든요. 그럼 필터 뽀개갖고 깨서 벤치로 돌려서라도 빼야 됩니다. 안 그러면 뭐 평생 CPL 필터 달고 살 거예요. 여기다가 아니잖아요. 근데 UV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사산이 구려요. 뭘로 어떻게 깎은 건지 손으로 깎았나? 손으로 깎았으면 더 잘 깎았을 것 같은데 인도 애들 잘 깎더만요. 근데 안 맞아요. 이거 돌리다 보면 진짜 막 분노해갖고 지금처럼 이렇게 잘 붙지도 않아요. 이 필터가 이렇게 있으면 그냥 이렇게 딱 대고 끼우고 끝. 얼마나 좋아. 근데 이게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잘 사진을 찍은 지가 좀 됐고 필터를 여러 개 써보신 분들은 제 말이 뭔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잘 안 껴지고 잘 안 빠지고. 근데 겐코 GX2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셀레스테보다 고급 림을 사용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잘 껴져요. 그렇다고 셀레스테가 안 껴지는 건 아닙니다. 셀레스테도 잘 껴져요. 다른 필터가 안 껴진다는 이야기지. 그리고 이 필터 슬림이어서 끼나 안 끼나 뭐 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꼈을 때 이게 안 꼈을 때 뭐 차이 느껴지시나요? 자, 꼈을 때 이 슬림이라는 건 무척 좋습니다. 잘만 만들면 좋은 얘기예요. 무조건 얇게만 만든다고 좋은 점은 생기지 않습니다. 뭐든지 뒷받침이 돼야죠. 이 슬림 필터는 광각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진가를 발휘합니다. 비네팅이 안 생기거든요. 근데 저가형인데 슬림이라고 하는 애들은 필터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사산이 안 껴지거나 이 휘어요. 필터가 오래 쓰다 보면. 그리고 뭐 극한까지 사용을 잘 안 해서 모를 수도 있지만 더운 날 장시간 밖에 나가서 찍다 보면 왜 렌즈를 하얗게 도색을 하는지 왜 백통 렌즈가 나오는지 알게 됩니다. 제주도의 뜨거운 햇살 아니면 뭐 오스트리아 빈에서 35도임에도 불구하고 팔이 아프다. 선크림을 덕지덕지 칠하지 않고선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빛. 와 F8인데 2000분의 1초가 적정 노출로 나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살면서 그런 거 안 겪으실 것 같죠? 근데 열에 약해서 뒤틀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가형을 쓰면. 그리고 그게 뒤틀리면 가끔씩 모 카메라 사이트 게시판에 저가형 UV 필터 꼈더니 AF가 잘 안 잡힌다 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걔가 투과율이 낮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난반사 때문에 얼비쳐서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얘가 어쨌든 필터가 뒤틀리게 되면 좋은 일은 생기지 않아요. 눈에 확 안 띌 수도 있지만 어쨌든 미묘하게 뭐야 이거 안 좋은데? 할 수 있습니다. 이 필터를 구입하는 분들 대부분은 4K, 8K 같은 고해상도 결과물을 얻으려고 샀을 겁니다. 이거 필터 10만원이 넘는데 10만원짜리 렌즈에다 끼워주는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은 내가 이렇게 고급을 산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고해상도 결과물을 얻고 싶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휘는 경우에 고해상도 이미지에 반영이 됩니다. 안 될 것 같지만 제가 장노출을 하면서 느낀 게 조리개를 팍팍 조이고 오랫동안 빛을 적층시켜서 사진을 찍어 보니까 싸구려 앤디들은 전부 티가 나요. 그리고 떼약볕에 갖다 놓으니까 주변부가 미세하게 티가 납니다. 뭐가 나냐고요? 휘어요. 진짜 필터가 안 휠 것 같죠? 휩니다. 그런 걸 따졌을 때 겐코에서 나온 이 GX2는 아무래도 좀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휘는 걸 좀 방지해준다 그러죠. 글래스가 프레임에 직접 닿지 않아갖고 평탄도가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서는 저도 잘 알 수가 없지만 제가 이걸 가지고 계속 이제 한여름이 다가오는데 계속 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고 그럴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지금은 겐코사에서 보내준 데이터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계측 장비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겐코 GX2 케이스에서 본대로 발수 성능을 테스트 해볼까 합니다. 발수 성능 테스트는 되게 간단해요. 일단 이렇게 물을 뿌립니다. 예, 이렇게 뿌리죠. 그리고 이렇게 짤짤짤짤짤 털어보면 이렇게 표면에 물이 맺히지 않고 보이십니까? 표면에 물이 그렇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표면에 물이 맺히지 않고 쉽게 털려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표면에 물이 맺혔죠. 근데 이거를 짤짤짤짤 털어내면 예, 이렇게 남습니다. 이것도 뭐 이렇게 짤짤짤짤 털어내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물이 쉽게 털려 나간다는 건 매우 좋은 일입니다. 왜냐고요? 이 물이 안 털려 나간다는 이야기는 좀 많은 것을 시사하는데, 대표적으로 사진을 찍다 보면 온도 차이에 의해서 김이 낄 수도 있고, 비가 올 수도 있고, 눈이 올 수도 있고, 어떻게 하다가 물을 맞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옵니다. 근데 발수 성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갖고 물이 계속 표면에 흐지부지 묻어서 닦이지 않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실 거예요. 이게 저가형 필터를 써보시면 물이 맺혔네 하고선 이게 탈탈 털고 우용으로 쓱 닦아내 보면 이게 안 닦이고 계속 표면에 남아서 물기가 묻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마찰열로 지울 때까지 계속 닦아야 돼요. 그러면 그렇다고 휴지로 닦으면 스크래치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발수 성능이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겐코 GX2는 발수 성능은 역시 겐코답게 확실하네요. 이번엔 반류 성능입니다. 반류 성능이 뭐냐 하면 표면에 오일, 기름기가 묻었을 때 잘 닦이는 걸 의미를 하죠. 정확하게는 레지스트라고 하니까 저항이죠. 아까 발수도 마찬가지고, 반류 성능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표면에 맺히지 않게, 묻어있지 않게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리적으로 묻어있지 않게 할 수는 없죠. 왜냐고요? 그 원자가 거기 붙어있는 거니까. 근데 최대한 떨어지기 쉽게 분리를 하는 겁니다. 저항이라는 단어가 붙은 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거 또 이러네. 이 케이스 이 뚜껑 보이시나요? 오늘의 제 그 30년 된 모나미 유성 매직, 30년 된 저의 모나미 유성 매직으로 테스트를 그어볼까 합니다. 30년 된 유성 매직이라니. 이게 쓰죠? 보십니까? 이거 확실한 차이가 느껴져야 되는데, 이렇게 매직으로 써 제껴도 매직이 묻어나지가 않죠. 여기 보시면 매직이 그려지지가 않고 떠버립니다. 매직이 유성 매직인데, 이게 표면에 그려지는 게 아니고 흡수가 안 돼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물도 그렇고 기름기도 이게 흡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면에 맺혀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건 되게 쉽습니다. 그냥 물티슈로 닦으면 돼요. 이렇게. 뭐 고급 필터라서 제가 그 겐코에 렌즈 수압이 있긴 있는데, 모든 분들이 이걸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대중적인 걸로 해보겠습니다. 융으로 네, 됐습니다. 표면 보이시나요? 싹 닦였죠? 제가 이걸 이렇게 조작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매직으로 칠하고 표면에 그냥 맺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티슈로 한번 지워주고, 그 물 자체는 남겨도 되지만 이게 렌즈 수압과 다르게 자국이 남기 때문에 융으로 닦아줬습니다. 깔끔하죠?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이번에는 고스트와 플레어 테스트입니다. 먼저 실내에서 강한 조명을 사용했었을 때 과연 이제 고스트나 플레어가 어떻게 뜨는지에 대한 테스트라고 할까요? 먼저 LED 라이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써네이 포토 FL96 라이트입니다. 발광을 시켜볼까요? 네, 확실히 밝아지는군요. 그리고 이게 겐코의 GX2 필터를 가져다 댄 겁니다. 이게 이렇게 보시면 지금 너무 조명이 밝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명을 좀 노출을 맞춰 보겠습니다. 현재 조리개를 2스탑 정도 조였고,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 점은 옆에 이제 이 유리 아래 주변부 가생이 테두리를 블랙 코팅을 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 리뷰를 쓰려고 이제 조사를 좀 해봤는데, 블랙 림드 글래스라 그래가지고 이 테두리를 까맣게 칠해서 난반사를 이제 줄인 거죠. 내부에서 난반사가 일어날 확률이 좀 있습니다. 이 까맣게 칠하지 않으면. 그럼 이제 이렇게 보시면 필터의 유부에 따라 차이점이 이제 느껴지시나요? 이게 저가형 필터를 쓰면 이렇게 했을 때 불이 번져야 됩니다. 조명이 강한 역광 상황이니까. 근데 얘는 그렇지가 않네요. 쭉 올려서 필터를 장착했을 때, 장착하지 않았을 때, 이게 장착했을 때, 장착하지 않았을 때, 강한 광원이 눈앞에 있지만 차이가 느껴지지 않죠. 이게 대단하다라고 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급 필터는 웬만하면 이런 기능을 다 갖추고 있으니까요. 근데 고급이라고 설명을 해도 그렇게 안 되는 필터들도 있어요. 정말 있냐고요? 상상을 초월하는 세계죠. 이 카메라 시장은 디지털 시대에도 아직도 계측 데이터도 없는 걸로 입소문으로 카더라에 의존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물 건너 오신 분들 중에 동쪽에서 온 거 말고 서쪽에서 오신 분들은 좀 데이터가 있다 그래도 믿을 수가 없어요. 실사용을 해보면 이거 뭐야? 왜 이래? 이런 경우가 좀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겐코의 필터는 악평이 별로 없는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기본은 하기 때문에 최소한 내가 돈을 주고 샀는데 와 이거 못 쓰겠어, 쓰레기야, 이런 느낌을 주는 필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얘네도 저가형부터 GX2까지 고급형이 많은데 딱 돈 낸 만큼 값을 합니다. 그게 장점인 거죠.
오늘 겐코 GX2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뭐 잘 보셨나요? 필터 치고는 리뷰가 좀 길어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할 말이 많은 필터이기도 했습니다. 저도 되게 궁금했어요. 겐코에서 셀레스테라는 고급 필터를 내놓고도 불구하고 우린 더 고급이 있어 하고 뭔가 필살기 마냥 빼든 게 이 필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필터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는데 막상 만져보니까 고급 필터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고? 만졌을 때 느낌부터가 다릅니다. 아, 묵직하네, 튼튼하네 라는 게 이렇게 만져보면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영상이나 사진으로 전할 수 없는 건 그런 부분이라서 제가 말로써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리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